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8.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양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광합성의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 과정은 빛이 비치는 낮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물관을 통해서 엽록체로 들어온 물과 기공을 통해서 엽록체로 들어온 이산화탄소,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빛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데, 이때 포도당은 만들어지고 곧바로 포도당끼리 쭉 결합을 해서 녹말이라고 하는 양분으로 저장이 되고,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어떻게 이동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화를 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것이 포도당이에요. 안녕, 난 포도당이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지금 잎에 엽록체 마을이 있죠? 엽록체 마을에서는 물관에서 보내준 물과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산소와 나와 같은 포도당을 만들어. 이것이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잖아요. 여기 써있죠.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광합성 과정 결과 만들어진 산소와 이 포도당, 나는 이 산소와 포도당은 헤어지게 돼. 안녕. 나와 헤어진 산소는 기공을 통해 식물 나라를 떠나게 돼. 그러니까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 중에서 일부는 식물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의 그 대부분의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식물 밖으로 나간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되는 거겠죠. 호흡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당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포도당은 이 포도당 친구들과 손을 잡고 엽록체 마을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우리를 녹말이라고 불러. 그쵸? 그러니까 이 광합성 결과 생성된 포도당은 포도당들이 쭉 결합된 녹말의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녹말은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어떻게 이동되어지는지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광합성 결과 최초로 만들어진 그 최초 산물은 이제 생산 물질, 그러니까 광합성 결과 최초로 생산되어지는 물질, 최초 산물은 포도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도당들이 쭉 결합되어서 녹말의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말의 형태로 잎의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되었다가 밤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밤에 아까 그 포도당이 쭉 결합하고 있는 이 녹말이 설탕으로 전환되어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의 물질이 설탕이에요. 그래서 녹말이 화학 반응을 해서 설탕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잎에 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세포에 엽록체 밖에 세포질이 있잖아요. 그 세포질에서 녹말이 설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탕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밤에 이 양분이 체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는 형태인 설탕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말이 설탕으로 전환이 되어지면 이 설탕은 물에 녹아서 체간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이렇게 설탕이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보시면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식물나라의 계획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엽록치 마을을 떠나야 해.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설탕으로 변신해서 체관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식물이 밤이 되면 녹말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설탕으로 형태가 전환되는 거죠. 이 설탕의 형태로 물에 녹아서 체관을 통해서 식물 각 기관으로 이동하여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되어진 양분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지에 있죠. 이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식물나라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정착을 해서 새롭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으로부터 여러 식물의 기관, 뿌리나 줄기, 열매 등등으로 운반된 양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죠? 식물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에서 운반되어진 이 양분은 식물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세포할 때 배웠는데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소기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여기 ATP라고 써있는 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드냐면 이렇게 설탕으로 운반되어진 다음에 식물체의 각 부분에 이 세포로 들어가게 되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다시 이제 이 설탕이 아니라 여기 있죠. 설탕이 아니라 설탕이 분해되어진 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을 하는 거죠. 포도당 더하기 산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양분을 어디에 이용하냐면 식물체의 구성성분이 되어서 생장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탕을 운반된 다음에 여러 형태의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으로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질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이 되어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이런 세포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분들이 세포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분들을 이용해서 세포를 만들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식물은 생장하게 되잖아요. 식물은 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양분이 이용되어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 양분의 이용은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또 생장하는 그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고 남은 양분이 있겠죠. 이런 것은 뿌리, 줄기, 잎, 열매 등등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양분은 포도당, 녹말, 지방, 단백질 등등 여러 형태의 그런 양분으로 바뀌는 거죠. 전환되어서 뭐 뿌리, 줄기, 잎, 열매. 예를 들어서 딸기는 열매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감자는 줄기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고구마는 이게 뿌리죠. 뿌리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는 양분은 이런 식물의 여러 기관에 양분이 저장되어 진다는 거죠. 이렇게 저장된 양분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기 있죠? 식물에 저장된 양분 중에서 일부는
식물의 자손의 생장에 필요한 양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체에 저장되어진 양분 중에서 일부분은 식물의 자손, 그러니까 식물의 뭐 종자라든지 아니면 식물의 뭐 줄기나 뿌리 같은 것이 자손으로 자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식물의 여기 있죠. 이 딸기 열매에 박혀있는 이런 씨가 종자죠. 이런 식물의 종자나 아니면 줄기나 뿌리 같은 형태의 자손이나 그런 이 식물의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주 많은 양분은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먹이사슬 피라미드라고 들어봤을 텐데요. 이 먹이사슬 피라미드를 보면 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이 바로 생산자라고 해서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생산하는 생산자인 거죠. 이 식물이 생산한 양분을 이 소비자가 있잖아요. 이 동물이 식물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생산한 그런 양분의 많은 부분은 동물이 먹는 먹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은 그 윗단계의 동물이 잡아먹고 또 여기 동물은 그 윗단계의 동물이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동물은 잡아먹음으로써 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분을 소비한다라고 해서 소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식물이 만든 양분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했을 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식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서 식물 자신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식물이 쓰고 남은 그러한 산소와 양분은 다른 이런 모든 생물들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식물 자신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사용하는 양분과 산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모두는 아니겠죠. 거의 뭐 대부분의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과 산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과정이 식물의 광합성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